신인간혁명 27권 이케다 다이사쿠 새싹. 또 학생들도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모두 하나이다, 평등하다는 의식을 가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이 특권 의식을 가지면 학생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소카학원은 민중에게서 유리된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원이 아닙니다. 민중에게 봉사하는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원입니다. 또 교육 현장에서는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물론 형식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이 없는 형식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회에서 매스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잘 맞춰 일사불란하게 연기하려고 노력하는 일도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목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속에서 학생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협동심을 키우는 일 등이 획득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학생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단결할 수 있는가? 박자가 늦어지는 친구를 어떻게 모두 함께 응원하면 좋은가 등을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인간적인 성장을 떠나서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관만을 생각해 멋지게 연기하는 일만 선행되고 만다면 형식만 추구하게 되고 그 본질은 소홀해집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신이치는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안이하게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일의 과정을 습득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말의 의미를 아는 일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지만 단순히 의미를 가르치는 일로만 끝나면 안 된다. 학생이 스스로 사전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찾는 즐거움을 알아야 비로소 교육이라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또 이과 실험을 할 경우 반드시 교과서대로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왜 교과서와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를 탐구하는 속에 교육이 있다. 학생을 결과로만 평가하려고 하면 그 평가 기준은 매우 한정되고 획일화되고 만다. 하지만 과정을 평가하려는 눈을 가진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신이치는 도쿄 소카 초등학교를 비롯한 소카 학원의 교사들이 형식주의를 물리치고 인간을 육성한다는 본질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실천하기를 바랐다. 신이치가 다시 도쿄 소카 초등학교를 방문한 때는 운동회에 참석하고 나서 약 한 달 뒤인 11월 2일이었다. 신이치는 이날 소카중 고등학교의 봉우제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초등학교에 들렀다. 신이치는 창립자로서 한 사람의 성장에 책임을 느꼈다. 아니, 어린이들의 인생에 책임을 느꼈다고 해도 좋다. 그 책임감은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상황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되어 잠시 틈을 내어 방문하게 되었다. 강한 책임감은 즉 행동이 되어 나타난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일념은 없다. 오후 1시가 되기 전 신이치가 초등학교 서쪽의 통영문 근처에서 교장들과 이야기하는데 신이치의 모습을 발견한 학생이 선생님 하면서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리고 많은 학생이 잇따라 안녕하세요 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며 모여들었다. 신이치는 아라키 교장 일행과 학생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갔다. 신이치 주위로 모여든 학생들이 환성을 울리며 신이치에게 매달렸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모두 나를 기다렸군요. 그럼 씨름을 합시다. 와! 하고 함성이 터졌다. 신이치가 1학년 학생과 씨름을 시작하자 모두가 달려들었다. 신이치의 새 신사복이 엉망으로 구겨지고 말았다. 항복, 항복. 오늘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마칩시다. 아라키 교장이 죄송해하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아이들이 무리하게 행동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활기차고 솔직한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고 부딪혀 봐야 어린이답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는 창립자입니다. 학생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소카 초등학생 사이에는 격이도 높은 문턱도 없습니다. 솔직하고 구김살 없이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 뒤에 예의를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해서 꼬아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된다면 당당한 리더로는 잘하지 못합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신이치와 함께 기념 촬영 카메라 앞에 섰다. 모두가 활기차니 기쁩니다. 또 만납시다. 이렇게 말하고 신이치는 학교 건물로 들어가 보건실을 살폈다. 싫은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신이치가 교장 일행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건실에 온 아이에게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가령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감기나 수면 부족 등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일 경우도 있습니다. 또 큰 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선입관으로 별일 없겠지 하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사태를 고려해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학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정이나 학교 생활에서 겪는 고민이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이어져 건강이 나빠진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보건실에 오면 고민하는 일이 없는지 상세히 물어서 정신적인 면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건실에서는 교실에서 보는 학생의 얼굴과 다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몸이 아프다고 호소할 때는 마음의 위험 신호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학생이 호소하는 증상의 이면과 학생의 내면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자주 연락하고 선생님들과 서로 거듭 상의해서 정확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그 뒤에도 속하 초등학교를 방문하면 자주 보건실을 찾았다. 찰가상을 입은 학생의 다리를 소독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신이치는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초등학교 운영이나 교육을 모두 맡겼다. 하지만 모두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자신이 보충하고 돕겠노라고 결심했다. 영광스러운 무대에 서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무대를 지킨다. 이러한 사람이 창립자라는 것이 신이치의 신념이었다. 새해가 되어 1979년 3월 3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소카 학원 강당에서 열린 도쿄 소카 초등학교 제1회 아동제에 참석했다. 아동제에서 1학년은 오페레타, 가극, 2학년은 리듬 댄스, 3학년은 연극 등을 선보였다. 신이치는 학생들의 열연과 성장한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면서 진심을 담아 박수를 보냈다. 신이치는 단상에 서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소카 초등학교에서 배운 사람 중에서 인류를 구제할 지도자가 많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좋으니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관해 말하겠습니다. 신이치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당나귀를 팔러가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시장에 당나귀를 팔려고 끌고 가는데 마을 처녀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귀에 태워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버지 친구들이 다가와 아이를 응석바지로 기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아버지는 아이를 내리게 하고 자신이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얼마쯤 가자 젊은 여자가 자기는 편하게 가고 어린아이를 걷게 하다니 못된 아버지야 라고 비난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당나귀를 탔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회 앞에서 목사가 몹쓸 아버지와 아들이군. 당나귀가 지쳐서 힘들어하지 않는가 라고 말했다. 귀가 얇은 아버지와 아들은 어찌하면 좋을지 난감했다. 목사가 당나귀를 메고 가시오 라고 말하자 당나귀 다리를 장대에 묶어 메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리를 건너는 도중에 거꾸로 매달린 당나귀가 힘들어하며 버둥거리다가 강에 떨어져 떠내려가고 말았다. 신이치는 주위의 무책임한 소리에 휘둘리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전하고 싶었다. 민중의 행복을 위해 일어서면 오해와 질투 때문에 비난, 중상을 받기 마련이다. 그때에 분동하지 않고 신념을 위해 굳세게 살아가야 비로소 인간의 정의는 관철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랐다. 도쿄소카 초등학교가 개교한 첫 해에는 창립자인 야마모토 시니치와 여러 황금의 추억을 새기며 건설의 초석을 견고히 구축할 수 있었다. 개교하고 2년째가 되는 1979년 4월, 희망에 부푼 가슴을 안고 신입생이 소카 초등학교에 모여들었다.
신이치는 이해 4월 24일 창가학계 제3대 회장을 사임한다. 신이치의 가슴에는 자신이 마지막 사업으로 정한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는 창가 교육의 생애를 걸고 더욱더 힘을 쏟겠노라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회장 사임을 앞둔 4월 9일 신이치는 제2회 입학식에 보내는 메시지에 이렇게 썼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어린이가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울보가 아닌 마음의 태양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화려한 승리자로 주목을 받아도 거듭 몰아치는 인생의 시련에 무릎을 꿇으면 결국은 패배자가 된다. 지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다. 독일의 문호 헤르멘 헤세가 이렇게 썼다. 인간의 본성은 역경에 빠졌을 때 비로소 분명히 나타난다. 1982년 3월 도쿄소카 초등학교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신이치는 졸업식에서 이렇게 외쳤다. 평화라는 두 글자만큼은 생애 잊으면 안 됩니다. 평화를 언제나 염두에 두고 열심히 실력을 기르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바람입니다. 교육도 문화도 종교도 모두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 창가 교육의 사명도 또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 공헌하고 세계 평화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있다. 창가 교육의 아버지 마키구치 스네 사부로는 그 평화로 가는 길은 군사적 경쟁, 정치적 경쟁, 경제적 경쟁을 지나 인도적 경쟁의 시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신이치는 그것을 담당할 인류에게 관점에서 선 인재 육성을 주제로 삼고 원업으로 삼았다. 도쿄소카 초등학교 아라키 교장에게서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의 동창회에 이름을 붙였으면 합니다라는 요청을 받고 신이치는 창영회라고 이름을 붙였다. 창가 교육에 영광을 짊어지고 일어서는 뛰어난 인재의 모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제1기 졸업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해인 1982년 4월 소카 중고등학교는 남자 학교에서 남녀공학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기했다. 한편 같은 해에 간사이에서는 오사카부 히라카 타시의 간사이 소카 초등학교가 개교한다. 또 가타노시의 소카 여자 중고등학교도 간사이 소카 중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고 남녀 학생을 받게 되었다. 창가 일간교육은 만전의 체제를 정비하고 21세기를 향해 날개를 크게 펼쳤다. 날아 올라라 창가의 학사에 모인 봉추들이여. 그대들이 바로 내 생명이다. 내 희망이다. 그대들의 고향은 지구, 국적은 세계, 민족은 인간이다. 하늘을 꿰뚫는 고결한 뜻을 품고 눈앞의 과제에 끈질긴 인내로 정열을 불태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도전하는 불굴의 투혼을 가진 그대들이여. 노력 없이는 대성도 없다. 고통 없이는 승리도 없다. 미래는 그대의 손에 달렸다. 시기와 의심과 중호로 분단된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웃음꽃 피는 평화의 옥야를 반드시 개척해야 한다. 나는 기쁘다. 그대들이 있기에. 나는 즐겁다. 그대들이 있기에. 나는 행복하다. 그대들이 있기에.